우리가 매일 뉴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목격하는 끔찍한 비극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를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는 방관자로 만들고 있을까요? 수잔 손택의 저서인 타인의 고통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접하는 참혹한 이미지들에 대해 가장 뼈아프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명저입니다. 과거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나 재난의 참상을 직접 겪은 사람들만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사진과 영상 매체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아주 안전한 거실 소파에 앉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비극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손택은 이렇게 고통이 이미지로 대량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은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저서인 삼기니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울프는 과거의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담은 끔찍한 사진을 보면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전쟁을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괴된 건물과 무참히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향한 공통된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택은 이 순진하고 낭만적인 믿음에 단호히 반기를 듭니다. 그녀는 하나의 사진이 모든 사람에게 결코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의 끔찍함을 고발하는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국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부추기고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진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같지만 실상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신념과 정치적 입장, 그리고 시대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은 폭력과 비극의 이미지가 너무 흔해진 현대 미디어 사회의 끔찍한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들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도덕적 감각은 점차 마비되고 무뎌지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끔찍한 고통조차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는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처럼 매일 가볍게 소비하는 흔한 구경거리나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면을 위로 넘기거나 채널을 돌리면 그만인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손택은 이를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안전하고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 기형적인 특권이라고 꼬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굶주리는 아이들이나 폭격맞은 도시의 사진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택은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얄팍한 연민이 오히려 매우 위험한 감정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우리가 그 고통의 원인과 철저히 무관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보며 동정하는 감정은 그 고통을 유발한 거대한 정치적, 역사적 구조에서 우리의 책임을 교묘하게 면제해 줍니다. 연민에 취해 눈물만 흘릴 뿐 현실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과 비겁한 방관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수히 쏟아지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손택은 단순히 끔찍한 사진을 보고 찰나의 슬픔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이성적인 사유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진의 사각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거대한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나 부당한 권력 구조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와 풍요가 혹시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값싼 눈물이나 동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치열한 이성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 이것이 수잔 손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이 우리 삶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철학적 의미들을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정말 어려운 책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이만큼 중요한 책도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책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손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난의 구경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극히 현대적인 경험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TV만 켜면, 아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바로 우리 거실로, 우리 손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언론은 또 어떻고요? 더 자극적인 화면, 더 끔찍한 장면을 찾아서 우리 시선을 붙잡으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는 게 과연 우리를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봐서 점점 무감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손택이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손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과거에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내놓았던 아주 유명한 주장을 스스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1977년에 쓴 유명한 책 사진에 관하여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진은 연민을 갉아먹는다군요. 그런데 26년이 지나서 2003년에 쓴 타인의 고통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일까? 예전엔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의심하는 것. 바로 이런 지적인 정직함이 손택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점이죠. 그래서 손택이 내린 새로운 결론은 뭐냐? 이게 정말 충격적일 만큼 명쾌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건 이미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수동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연민이 시들고 냉소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애초에 우리가 보는 그 사진, 그 이미지를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손택이 지적하는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정한 매체라는 거죠. 전쟁 사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요. 이게 거의 연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1850년대 크림 전쟁 때는 아예 시체는 찍지 마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미국 남북전쟁 때는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려고 시신을 막 옮겨서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2차 대전의 그 이오지마 성조기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재현한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때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연출되지 않은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의도적인 조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택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사진을 찍는 건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프레임을 씌우는 건 뭔가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쵸? 사진가는 뷰파인더를 통해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그 프레임 밖의 수많은 것들을 잘라내버립니다. 바로 그 선택과 배제가 이미지의 의미를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됩니다. 바로 사진 밑에 달리는 짧은 글, 캡션이죠. 손택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진은 캡션을 기다린다. 그 캡션에 의해 설명되거나 혹은 완전히 왜곡되기를. 그러니까 사진 혼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사례가 있어요. 발칸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이 똑같은 그 사진이 세르비아 측 선전자료에도 쓰이고 크로아티아 측 선전자료에도 쓰인 거예요. 캡션만 싹 바꿔서요. 양쪽 다 적군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보세요. 캡션 하나 때문에 사진 한 장이 서로를 향한 증오를 불태우는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를 좀 돌려볼까요? 이미지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저런 끔찍한 장면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택이 보기에 연민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감정이에요.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아, 정말 안 됐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감정은 금방 지루함이 되고 심하면 냉소로까지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연민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우리가 누구죠? 정말 우리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손택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런 보편적인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라는 거죠. 왜냐? 똑같은 참혹한 이미지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제발 전쟁을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해 라며 복수를 다짐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이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손택이 사라예보에서 만난 한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 나라 바로 옆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자기는 그냥 TV를 보면서 어머 끔찍해라 한마디 하고는 채널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무관심해지는 법이죠. 그 고통이 자기 집 문 앞까지 밀려오기 전까지는요. 자,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대로 무기력하게 구경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손택은 우리가 그저 느끼고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절대 잊지 말자고 하잖아요. 기억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배우고요. 그런데 손택은 여기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원한과 증오의 기억 말이죠. 평화를 만들려면 오히려 잊어야 하고 화해를 하려면 기억이 좀 불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손택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억하는 데는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정작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해요. 그냥 잊지 말자고 다짐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비극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냐고요?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어땠는지 진정으로 상상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안전한 곳에 있는 우리가 그 끔찍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그 겸허한 자각 말입니다. 그래서 손택이 그러니까 안전한 구경꾼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함과 평화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진 한 장이 우리를 진짜 이해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끔찍한 이미지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진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